푸조 3008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푸조 3008 타시는 분들이 좀 미리 알아두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차를 처음 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버튼 같은 것들을 막 눌러 보잖아요. 대부분은 운전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뭐 처음에 좀 생소할지 몰라도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푸조 3008에 있는 기능 중에 몇 가지는 미리 알고 계시지 않으면 아예 사용을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푸조 차량에 있는 이 아이콕핏, 이게 아이콕핏이거든요. 이 아이콕핏은 이제 풀 그래픽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요 다이얼이 있거든요. 요 다이얼을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래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다이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주행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바뀌고요. 여기가 이제 속도계, 여기가 RPM 게이지,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로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퍼스널이라는 것도 있고, 최소로 하시게 되면 아주 심플해져요. 여기 속도계 하나만 달랑 나오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로 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 속도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양쪽에 이제 어떤 정보들이 표시되는데 이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바꾸는 기능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그래픽이죠. 네, 보통 여기 속도계가 있고 여기 RPM 게이지가 있고. 근데 이 푸조 차량은 이 RPM 게이지가 보통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RPM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퍼스널로 돌아가서, 자, 이 퍼스널에서 요 양쪽에 표시되는 정보를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가시면 센터 디스플레이에 있는 기능들을 요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생긴 버튼으로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걸 누르면 이제 오디오가 나오고, 요거는 공조기, 그 다음에 요거는 내비게이션인데 이건 자체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이제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걸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뜹니다. 뭐 티맵이나 이런 게 뜨겠죠. 그 다음에 이건 차량 설정,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씩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 기능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량 설정에 가면 주차, 헤드라이트, 컴포트, 안전 관련된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 컴포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잠금 해제, 운전석 도어만 해제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오프로 돼 있어요. 이게 보통 기본값은 ON으로 돼 있거든요. ON으로 돼 있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내가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차에 타려고, 이제 뭐 가족들이랑 같이 차에 타려고 각자 이제 자기가 타려고 문 앞에 가서 쓰겠죠.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스마트 키니까 그냥 문고리 잡으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운전석만 열립니다. 운전석만 열리고 동승석이라든가 뭐 2열 도어는 안 열려요. 잠금 해제가 안 돼요. 그러면 차에 타서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잠금 해제 버튼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 버튼이 시동을 걸었을 때만 작동을 해요. 시동을 걸기 전에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ON을 해 놓으시면 차에 타서 바깥에 이제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동승자, 뭐 가족이라든가 뭐 친구들이라든가 이렇게 차에 같이 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에 타서 이 버튼을 눌러도 문이 안 열려요. 먼저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눌러줘야 문이 열리고 차에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 컴포트에서 요거를 오프를 해 놓으시면 돼요. 오프 해 놓으시면 운전석 도어를 잠금 해제를 하면 모든 도어가 다 잠금 해제가 됩니다. 그냥 동시에 같이 탈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은 왜 있는 거냐 하면,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자 혼자 어디 이제 뭐 장을 보러 가거나 마트 같은 데 갔다가 주차해 놓고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차를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이제 잠긴 상태를 풀겠죠. 그리고 문을 열고 탔는데, 그때 이 운전자를 납치하려고 범죄자가 숨어 있다가 뒷문으로 갑자기 확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흉기로 위협을 해서 어디로 으슥한 데로 이동을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문 잠금을 해제하더라도 운전석만 잠금이 해제돼서 범죄자가 숨어 있다가 뒷자리로 갑자기 확 타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범죄가 뭐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타시는 분들은 이걸 굳이 활성화 해놓을 필요가 없죠.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오프로 해놓으시고 타시면 돼요.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눌러 보시면서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안전을 눌렀잖아요. 안전에서 다른 거는 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권장 속도 감지라는 게 있고 교통 표지판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ON을 해 놓으시면 주행을 하다가 도로에 있는 속도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요 클러스터에 있는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80km 도로에서 8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정표 도로 표지판을 봤다,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여기에 80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이제 그래서 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연동이 돼서 이제 MEM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MEM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이 제한 속도에 맞게 속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번에는 여기 다음에 이제 전화 기능이 있고,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핸드폰 연결을 하시게 되면 전화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전화를 받거나 뭐 걸거나 이럴 때 쓰시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요 버튼이 있는데, 요 메뉴 버튼, 여기는 뭐 사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쓸 일이 없고, 요건 이제 비상등 버튼이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클러스터에 이쪽에 뭐 표시되는 정보를 바꾼다든가 이런 기능을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하느냐, 이 디스플레이의 맨 위에 보시면 요 시간 표시되는 거 이쪽에 설정 마크가 있습니다. 요 마크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또 숨어있는 설정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스크린 오프, 뭐 밝기, 프로필 설정, 프라이버시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뭐 쓸 일이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밝기라고 있죠. 밝기를 누르시면 백라이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자, 밝기가 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밝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적당한 밝기를 맞춘 다음에 돌아가서 나머지 기능 중에서 뭐 특별히 사용할 건 없고, 이 설정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또 안에 메뉴가 나와요. 뭐 시스템 설정, 앰비언스, 뭐 언어, 스크린 설정, 개인 설정,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뭐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제 앰비언스나 시스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언어는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 타시는 분들은 다 한글로 해놓겠죠. 한국어로. 나머지 나라 말로 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시스템 설정으로 가볼게요. 시스템 설정으로 가면 여기에 연비 표시하는 거하고 온도 표시하는 거에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놓게 되면은 연비를 표시할 때 100km당 소모되는 평균 연료 이렇게 표시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잘 안 쓰잖아요. 마일, 뭐 mpg 이런 것도 거의 쓰지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 퍼 리터로 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리터당 몇 킬로미터의 연비가 나왔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로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비를 표시할 때 트립에서 요 단위로 표시를 해줘요. 이걸로 해놓으면 이걸로 표시하니까 약간 좀 생소하죠. 온도 같은 경우도 이제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공장 초기와 뭐 시스템 정보 이런 건데 이런 건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자, 돌아가서 앰비언스로 가볼게요. 자, 앰비언스로 가시게 되면 블루하고 쿠퍼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아이콕핏의 디스플레이 컬러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블루로 바꿔볼게요. 자, 블루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요게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시간이 걸리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한번 지켜볼게요. 자, 약간 푸른색 느낌으로 바뀌었죠. 자, 요거를 제가 또 다이얼로 바꿔볼게요. 자, 요런 느낌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블루예요. 자, 이번에는 쿠퍼로 바꿔볼게요. 자, 쿠퍼로 바꾸게 되면 이것도 또 시간이 좀 걸리죠. 자,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이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네, 아까 그 푸른색 그 블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퍼스널로 바꿀게요.
자, 퍼스널로 바뀌고 이 그래픽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되게 멋있죠. 자, 그 다음에 앰비언스로 해서 다시 나와서 스크린 설정, 개인 설정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스크린 설정으로 가볼게요. 스크린 설정으로 가면 뭐 자동 스크롤링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전환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그 애니메이션 되는 그래픽이 보기 싫다, 한 번에 탁탁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 끄시면 되는데, 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밝기는 아까 전에 했던 그 밝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설정으로 가볼게요. 요 개인 설정이 요 퍼스널 모드에서 이 좌측과 우측에 이 디스플레이 되는 정보를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1번이 왼쪽이고 2번이 오른쪽이에요. 자, 지금 기본 값으로 1번에 엔진 정보, 2번에 주행 도움이라고 돼 있죠. 이거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엔진의 정보, 파워, 부스트, 토크 몇 퍼센트 쓸 거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악셀을 밟아서 파워를 더 쓰게 되면 이 숫자가 올라가겠죠. 주행 지원은 이제 뭐 차간거리 설정이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쓸 때, 뭐 차로 이탈 방지를 쓸 때 차선을 밟은 표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G미터, 자 1번을 제가 G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G미터는 내가 핸들을 막 돌리거나 뭐 급가속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거나 할 때 그 중력 가속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차가 정차가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데, 출발을 하게 되면 이게 뒤로 갑니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포스가 앞으로 가죠.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왼쪽으로 턴을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턴했으니까 원심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일로 가고, 당연히 원심력이 셀수록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가 G값으로 표시가 돼요. 사실 서킷에서 레이스 뛰는 차들이 아닌 이상 이거 볼 일이 없죠. 네,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설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엔진의 온도, 수온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가 있어요. 미디어는 뭐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USB로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릭 컴퓨터가 있어요. 이 트릭 컴퓨터를 주로 많이 쓰겠죠. 트릭 컴퓨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뭐 현재 정보에서 주행할 때 지금까지 주행한 패턴으로 남은 연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예상 주행 거리, 그 다음에 주행 시간, 그 다음에 현재 순간적으로 나오는 연비,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트립을 평균 연비라든가 이런 걸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 요 앞쪽에 이 와이퍼 레버인데, 요거의 맨 앞에 있는 버튼 요거를 눌러 주시면 바뀌어요. 눌러 볼게요. 한 번 누르면 트립 1, 한 번 더 누르면 트립 2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우측에다 표시를 해 볼게요. 자, 회전 카운터로 해 보겠습니다. 자, 회전 카운터로 하시게 되면 RPM 게이지가 표시되는 거예요. 이 퍼스널 모드에서는 RPM 게이지가 없잖아요. 속도만 나오고. 근데 내가 RPM 게이지를 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RPM 게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악셀을 밟으면 이런 식으로 RPM 게이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2000rpm, 뭐 1000rpm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머지 것들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인데, 보통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왼쪽에는 트립, 오른쪽에는 회전 카운터, 이렇게 해서 퍼스널 모드로 해서 사용하는 게 저는 제일 유용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블루보다는 쿠퍼가 좀 편안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저는 이 배경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 지금 푸조 3008 차량을 타고 지금 이동 중인데요. 좀 전에 출발했고요.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탔는데, 지금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연비도 한번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간선도로인데 좀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할 건데, 이 푸조 3008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할 건데, 이 푸조 차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하는 그 버튼들이 보통 이제 이런 스티어링 휠 쪽에 있잖아요. 이 차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핸들 밑에 이 앞쪽에 있습니다. 뒤로 보시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버튼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을 뭐 활성화한다든가, 뭐 그 다음에 뭐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을 이용해서 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서 크루즈 컨트롤을 쓸 건지 아니면 뭐 스피드 리미터를 쓸 건지 이런 거를 고르게 돼 있고요. 요거를 제일 아래로 내리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활성화 준비 단계가 되고, 위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요 위쪽에 버튼은 누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때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그
선택 버튼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근거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활성화를 시켜놓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제일 앞쪽에 있는 요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누르면 중단이 됐다가 다시 누르면 마지막에 설정되어 있던 속도로 다시 재설정을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줌이나 캔슬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요 레버의 뒷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 뒤편에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요 버튼을 위로 누르면은 속도가 올라가고 아래로 누르면 속도가 내려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이 MEM 버튼이라는 건데, 이 버튼이 보통 다른 차들에는 없는 기능인데 이 푸조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주행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뭐 속도 표지판이나 교통 표지판 같은 걸 인식을 해서 이 클러스터 가운데 이 도로의 속도를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는 80도로이기 때문에 8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속도를 인식한 상태에서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요 아까 전에 그 아래쪽에 MEM 버튼,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인식되어 있는 이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속도 설정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속도를 눌러서 수동으로 속도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씩 올라가죠. 하나를 내리면 이렇게 1씩 내려가고, 길게 누르면 5씩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80으로 지금 속도를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속도 표지판 인식이 안 돼서 지금 속도가 잠깐 이제 비인식 상태예요. 이게 지금 뭐 속도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자, 속도가 표시될 때까지 한번 일단 정체 구간이니까 한번 그냥 가볼게요. 자, 저 앞에 지금 교통 표지판이, 속도 표지판이 있거든요. 저길 지나면 아마 인식을 할 거예요. 자, 인식이 됐죠? 지금 8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밑에 쪽에 요 MEM 버튼을 제가 눌러 볼게요. 자, 한 번 누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자,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80으로 바로 설정이 됩니다. 되게 편리하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8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00도로로 올라탔어요. 그럼 100으로 내가 수동으로 설정할 필요 없이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 MEM 버튼을 두 번 클릭해주면 바로 10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푸조 3008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그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차로를 인식해서 이 스티어링 휠 마크가 지금 초록색으로 떴죠. 이렇게 되면은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자동 스티어링 조향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잡고 있어줘야 되고요. 계속 안 잡고 가면 경고가 뜨면서 해제가 됩니다. 다른 차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 푸조 3008에 있는 그 능동 조향 보조 기능이 다른 차들에 적용되어 있는 거랑 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제가 스티어링 휠을 직접 조타를 해서 조금만 움직여줘도 금방 해제가 돼요. 보통 이제 다른 차들은 어느 정도 좀 스티어링 휠의 이 조타 각도가 좀 많이 돌아가야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푸조 3008은 조금만 조작을 해줘도 바로 해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조금 조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향해주면 바로 꺼졌죠. 회색으로 됐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차로를 인식할 수 있는 텀을 두고 좀 주행을 하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다시 또 조향을 해볼게요. 벌써 해제가 됐죠. 보통 다른 차들은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민감하게 해제됐다가 또 재활성화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타를 조금만 해줘도 바로 해제가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나쁜 점은 능동조향 기능의 이런 유용성이,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시스트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금만 조향을 해도 바로 해제가 되니까, 뭐 웬만큼 굽이진 도로에서 조금만 핸들에 힘을 줘도 바로 해제가 돼버리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고요. 또 반면에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평탄하게 주행할 때는 그 스티어링 휠 능동 조향 기능에 의해서 좀 편리하게 가다가, 내가 임의로 핸들을 조작해야 될 때, 보통 다른 차들은 내가 조작하려고 하는 힘에 대해서 이 능동 조향 기능이 반력이 발생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좀 핸들을 돌리는데 방해를 받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 푸조의 이 능동 조향 보조 기능은 내가 조금만 반력을 직접 조향을 해주면
달력이 바로 해제가 되면서 자유롭게 조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푸조 5008 차량을 탔었는데 이 푸조 5008하고 3008은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베이스의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5008이 차가 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냥 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싼과 산타페 그냥 크고 작은 차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3008의 롱 휠 베이스 버전이 5008입니다. 그러니까 5008하고 거의 동일한데 휠 베이스가 더 크고 이제 차체가 좀 더 무겁죠. 이제 더 기니까. 그리고 3008은 5인승 차량인데 5008은 7인승이에요. 3열이 있습니다. 보통 3열이 밑에 트렁크 밑으로 이제 좀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다시 세워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가 3008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벤치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5008은 2열 시트가 3인승인데 2열이 이제 3명이 탈 수 있거든요. 각 시트별로 독립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시트를 독립적으로 폴딩하고 슬라이딩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1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구성 이런 거는 3008하고 5008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완전히 똑같은 그냥 같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을 했을 때 느낌은 이제 5008하고 3008의 휠베이스 차이만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차이냐 하면은 이제 3008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짧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핸들링이 좀 더 경쾌해요. 조금 더 이제 조타감이 좀 기민하고요. 그리고 노면에 대한 피드백이 조금 더 5008보다는 3008이 좀 더 민감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둘 다 서스펜션 세팅은 좀 마일드하고 부드러운 세팅인데 그러면서 좀 더 쫀득쫀득하고 로드홀딩이 좋고 좀 이런 푸조 특유의 그런 안정감 있는 서스펜션 세팅이에요. 롤 제어라든가 피치 제어라든가 이런 서스펜션의 이런 퍼포먼스는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승차감도 되게 좋은 되게 완성도가 높은 세팅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3008이 조금 더 경쾌하고 노면 피드백이 좀 더 강하고요. 5008은 상대적으로 좀 더 부드럽고 마일드하고 노면 피드백이 좀 더 완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휠베이스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약간의 무게 차이도 있긴 한데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게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도 실제 주행을 했을 때 이 또 악셀 워크나 이런 거는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이제 관성이 붙어서 속도를 내게 되면 비슷비슷해지는데 이 초반에 발진한다든가 아니면 중저속에서 이렇게 악셀을 조작을 해서 차의 가감속을 조절할 때 이제 5008이 조금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좀 가속이 좀 둔하고 악셀 반응이 좀 둔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3008은 그거보다 훨씬 덜합니다. 조금 더 그거보다는 운전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좀 더 반응이 좀 더 빨리 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푸조 3008이 뭐 굉장히 악셀이 뭐 민감하고 잘 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마일드하고 부드럽게 타고 좀 답답함 없이 그냥 편안하게 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이제 에코 모드에 놨을 때는 3008도 조금 답답한 감이 있는데 이제 표준 모드에 놓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답답함은 없어요. 사실 5008은 표준 모드에 놔도 약간 답답했었거든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 차체가 이렇게 거동을 할 때 코너링을 돈다든가 레인 체인지를 할 때 5008이 차체도 무겁지만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조금 하중 이동이 늦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감이 느낌이 나고 3008은 휠베이스도 짧고 차체가 조금 더 가볍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중 이동이 좀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스포티한 차처럼 민감한 건 아니고요. 5008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8, 5008 둘 다 이 스티어링 휠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직경이 되게 작아요. 직경이 작다 보니까 핸들을 돌릴 때 이런 조타감이 되게 경쾌하고요. 이 회두성 같은 경우 느낌도 좀 더 기민하고 민첩한 느낌이 나요. 자, 이 푸조 3008에는 그 드라이브 모드하고 그 트랙션 모드의 두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에코, 표준, 스포츠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보통 연비 주행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에코 모드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에코 모드를 썼을 때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운전할 때 에코 모드 놨을 때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 첫 번째가 악셀 감도가 둔해져요. 그러니까 표준 모드를 써서 운행을 할 때에 비해서 악셀을 눌렀을 때 엔진의 반응이 조금 둔합니다. 그리고 악셀을 쭉 전개해 나갈 때 출력이 나오는 느낌이 조금 더디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악셀을 더 많이 밟아야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셀이 좀 더 둔감해집니다. 근데 표준 모드를 쓰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악셀이 이제 리니어해지고요. 스포츠 모드를 쓰면 악셀이 좀 더 민감해지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코 모드에는 이제 코스팅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 모드 중에서 에코 모드에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코스팅 모드가 뭐냐면,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악셀을 띄었을 때 기어가 중립으로 빠져서 이제 타력 주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연비를 향상시키는 그런 모드예요. 제가 지금 악셀을 지그시 눌러서 지금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 지금 RPM 게이지 보이시죠? 네, 저 RPM 게이지가 제가 악셀을 띄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악셀을 떼보겠습니다. 자, 중립으로 빠졌어요. 자, 지금 중립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타력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가 지금 내리막이기 때문에 내리막 힘을 이용해서 그냥 타력 주행을 하는 거죠. 엔진은 그냥 공회전만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악셀을 다시 살짝 누르면 기어가 다시 물리면서 이제 엔진이 다시 이제 휠을 구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코스팅 모드를 잘 활용하면 장거리 주행할 때 연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타력으로 주행을 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자주 악셀을 눌렀다 놨다 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기어가 중립으로 빠졌다가 또 기어가 물렸다가 이럴 때마다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약간 불쾌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셀 조작이 자주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교통 상황이 악셀을 밟았다가 또 악셀 띄었다가 악셀 밟았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짧게 반복되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에코 모드 때 이 코스팅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팅 모드가 항상 일정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뭐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악셀을 띄고 이렇게 타력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든가 이렇게 하면 타력 주행 모드가 종료가 되고요. 중립에서 다시 기어가 물려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걸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덕길 같은 데서 악셀을 띄었을 때 코스팅 모드가 작동이 되면 타력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밀리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줄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악셀을 띄더라도 코스팅 모드로 안 빠지고 그냥 기어가 물린 채로 주행을 하게 되고요. 뭐 내리막이든 평지에서 악셀을 띄어서 코스팅 모드가 작동을 했더라도 내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이제 감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기어가 물려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무조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표준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코스팅 모드가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자, 제가 코스팅 모드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에 RPM 게이지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악셀을 띄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코스팅 모드가 작동이 돼서 중립주행 상태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악셀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보겠습니다. 살짝 밟으면, 자, RPM이 다시 물리면서 기어가 물리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떼어도 다시 코스팅 모드가 작동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다시 악셀을 밟아서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나서 주행을 하다 다시 악셀을 떼야만 이제 코스팅 모드가 작동이 돼요. 자, 이 푸조 3008에는 이제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간 간선도로라든가 뭐 이런 데 주행을 할 때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동 변속 모드, 그러니까 D 모드에서 운행을 할 때 보통 이런 간선도로는 주로 제한 속도가 80이잖아요. 근데 80 정도로 갈 때 지금 보시면 7단이 물려 있습니다. 7단이 물려 있고 RPM은 지금 한 1600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8단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8단이 어디에서 정도 나오느냐, 그러면 계속 가속을 해보면 한 99km에서 100km 정도 됐을 때 그때 8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속 100km 이상의 제한속도인 고속도로가 아니면 이렇게 연비주행을 할 때 8단을 쓸 일이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8단을 써서 조금 더 연비를 좋게 운전을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수동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어 레버에서 자, M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 M 버튼을 눌러주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수동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M7이라고 바뀌었죠, 글씨가. 자, 그럼 수동 모드가 들어간 거고, 자, 수동 모드에서도 8단을 쓰려면 그러면 또 100km까지 올려야 되느냐? 그러면 의미가 없죠. 자, 이때는 84km, 그러니까 계기판상으로 시속 84km 정도가 나오면 수동으로 8단이 들어가고 유지가 됩니다.